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보겠습니다. 자, 두산 19만 3,400원에 끝났습니다. 9% 상승했고요.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거의 한 8% 정도, 뭐 장중에 한 13%,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는 한 12%대까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알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되게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종목이었어요. 두산이 인수합병으로 계속해서 사이즈를 키워왔는데 이걸 똑같이 따라하던 게 STX 그룹이었고, STX는 그 두산이 버틸 때 STX는 못 버텼죠. 그래서 그냥 뭐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손에 꼽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어려운 구간을 다 지나왔어요. 자, 처음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07년도에 밥캣을 인수하면서, 지금 두산 밥캣이죠. 여기 밥캣을 4조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근데 지금 두산, 그쵸? 지주사인 두산에 대한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3조입니다. 이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두산이 쪼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쵸? 그리고 두산 퓨얼셀, 자, 이런 식이에요.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두산 중공업이었고, 뭐 두산 퓨얼셀 이런 식으로 다 분할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 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그 기업군들이 하나씩 정상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쵸? 수소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상승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지주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최근에 원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여기 우리 기술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두산까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지금 두산을 볼 때는요, 뭐 수소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그쵸? 모든 모멘텀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반등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보다는 이런 그 에너지 쪽에 대한 영향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뭐 원전 관련주들, 우리 기술도 그렇고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런 종목군들 쪽으로 시장이 약할 때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고, 이쪽 섹터가 강한 움직임을 보일 때는요, 두산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지금으로서는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봐야겠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이쪽에서는 대장주가 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즉 올라가는 과정이 있어야, 그쵸?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올라가는 과정이 지금 좋아지는 내용이 아니라, 즉 지금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반도체 한번 볼게요. 자, 한미 반도체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보합권이 끝났지만 지금 15만 원입니다. 근데 3개월 전에 어떻게 됐죠? 여기 6만 원 정도였어요. 100% 이상 올라간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정작 올라간 시간을 보면 2달 정도의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고, 그리고 작년도까지 시세를 더한다면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자, 내용 보세요.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이제 회복기에 접어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반에서 이 내용을 보려면 하이닉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하이닉스 보면 자, 이런 식이에요. 여기 4조 원대까지 이익의 규모, 즉 예상치가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분기 있죠. 확정치를 보면 2조 8천억대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실적 기반에서, 그쵸? 실적 기반에서 확인이 되기 시작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주가는 이미 20만 원을 넘나드는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저가 따져보면 7만 원대입니다. 하이닉스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까지 올라간다? 100% 이상 올라갔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두산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씩 회복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점을 잡아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따라붙으면 심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내가 기간을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두산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다른 종목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두산을 다시 한번 보잖아요. 왜 제가 두산을 보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두산 같은 경우에 여기 월봉 기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사상 최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신고가, 그쵸? 52주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언제? 작년 8월과 9월 달에. 그리고 나서 장기간 동안에 그 물려 있었던 그 매물대들을 전부 다 소화한 게 올해 초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추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두산을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두산.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를 해서 오늘 14%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리는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을 때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이에요. 전부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그 구간에서 그 매매를 했을 때 한 3, 4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다는 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자,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는 그 내용은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술 같은 거,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도 어때요? 오늘 그쵸? 제가 신고가 구간에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최근에 전기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죠. 뭐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했을 때 돌파하는 상황, 35%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은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고요. 신고가 구간에서 내가 봐야 되는 내용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여기 재룡산업과 같은 이런 매매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외적인 다른 매매를 진행했을 때는 내가 장기간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높아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방법을 익혀놔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았을 때 그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까지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두산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그 초입 구간에 있으니까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